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 내지 70m로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자, 어제 저희 뉴스 현장이 끝나고 바로 이후 시간이었는데요.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여기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국방부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이르면 오늘 공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죠? 대조영함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어도 남서쪽 131km 해상,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본 초계기가 그 60 내지 70m 높이로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대조영함에서 다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쪽에서는 이걸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영상처럼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거고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된다면 저는 일본 쪽에서 도대체 어떻게 뭐를 할지 이게 정말 궁금한데 일단 빨리 좀 공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난번에 12월 말에 우리 그 광개토 대왕함이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접근했을 때보다 훨씬 저공 비행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150m 상공까지 했는데 이것도 위협 비행으로 이제 우리 국방부는 이제 간주를 했었던 건데 그거보다 이제 절반 더 내려온 거죠. 60 내지 70m 높이니까 거의 스쳐 지나갔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낮게 이제 그 비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육안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비행을 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군함 아니겠습니까? 군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육안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근접 비행을 했다고 둘러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건 누가 보다도 의도적인 도발적 차원의 위협 비행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정경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좀 따로 짚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방부가 올해 들어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이 사실 2차례 더 있었다. 그러니까 총 4차례였다라는 거죠.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이걸 늦게 발표를 한 걸까요? 이제 동해부터 12월 말이 동해안 근처였고요. 그렇죠? 1월 18일에 울산 그 동남방 83km 해역에서 그때는 P1 일본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 울곡 2함하고 그쪽으로 1840m 거리에서 6, 70 상공까지 이제 접근했는데 이곳은 우리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22일 날 또 P3 초계기가 제주 동남방 95km에서 우리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하고 그리고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향해서 3,600m 거리에서 고도로는 40m 상공까지 이제 접근을 했는데 여기는 방공 식별구역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뒤늦게 원래는 이제 지난 12월에 있었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독도 인근에서 있었던 일하고 이번에 그것만 있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걸 발표하면서 두 건도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정확한 그 배경을 설명은 안 했지만 추측을 하고 있는 건 보면은 이거를 일본에서 먼저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발표를 한다면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그 전에 1월달에 18일, 19일, 20일 있었는데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한국 측이 발표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역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우리 쪽에서 먼저 이야기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3차례에 비해서 상당히 앞에 이제 처음에 12월 말에도 이제 500m 정도 이제 접근을 했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니까 약간 거리가 좀 더 있더라고요. 1, 2km 이제 더 됐고 23일 바로 어제는 상당히 또 이제 가까이 접근을 했었고 말이죠. 500m 가량 접근을 했었고 그냥 한 번 접근한 게 아니라요. 선의 비행을 했었던 겁니다. 한 30분 가까이를. 이거는 거의 둘러싸고 위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일본 측에서는 국제법규인 150m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절반인 60m, 그러니까 60에서 70m면 사실은 저기 사격 가능한 거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국제법규 위반인데 문제는 일본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그 사실상 상세한 내용 알지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뭐 일본 방위상 같은 경우는 이 60, 70m 고도 비행은 아니다. 150m 다 지켰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왜 오히려 한국 측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모르쇠. 예. 그리고 이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식 반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 공개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영상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데요, 해군의 초계기를 직접 조종을 했던 예비역 장군이 어제 저희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초계기 비행에 대해서 그 고도가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비행 패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군함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20-30마일 전에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10마일 정도만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거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접할 이유가 없고 직상공이냐 옆에 측상공이냐 이제 이 차이지 그거는 뭐 배 위를 거의 날았다라고 상공이라고 배 위를 날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 세력 상공 위를 뭐 휘젓고 다녔다. 예. 그러니까 뭐 그 고도 자체도 이제 상당히 문제고 거의 상공 그 바로 배 위나 마찬가지였다는 그렇습니다. 거고 비행 자체도 상당히 이제 휘젓고 다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라는 거죠.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기에는 뭐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는가? 이게 이제 그 궁금증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는 이 이야기에서부터 푼다면 지금 몇 갈래 지금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국내 정치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올해 4월에 일본의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7월에 참의원 선거, 일본은 지금 이제 상원이 되는 거죠. 참의원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베의 어떤 수건 사업인 개헌, 그러니까 그 이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의원 선거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정권의 지지 기반을 올려야 되는데 작년 말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서 의도적인 도발을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의 해군 함정이 우리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을 했다 보니까 요것만 전달되면 일본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국이 우리를 도발을 했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뭐냐면 그 어떤 그 국익적 관점이 그러니까 발동이 되면서 여론조사 보면 80, 90%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일본 안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대중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요번에 지금 나오고 아까 나왔던 저걸 보면 방공 그 식별구역 그러니까 카디즈 그러니까 경계선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카디즈 문제가 나오면 중국의 지금 또 그 비행기가 우리 카디즈를 어떤 침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해 주변을 해가지고 방공 식별구역을 분쟁 수역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왜냐하면 일본의 개헌을 위한 여론 정지 작업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이제 뉴스룸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데 레이더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이제 분석도 있는데 이 분석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대조영함에도 뭐든 다시 레이더 조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또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은 정치적인 의도라는 점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정치적 의도에 좀 방점을 찍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일본이 보통 이제 북한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 외교적으로 지금 이제 화해 무드가 이제 조성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경고 사격? 글쎄 그 부분은 이제 경고 사격까지 하면 그게 오히려 또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에 말려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도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선을 보냈지만 우리는 못 들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놓칠 수 없을 만큼 경고통신 자체를 강화하는 방법도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부러 도발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정확한 영상 같은 것을 오히려 쪽에서 이제 채집이라고 하죠. 국제법상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 그런 작업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 어쨌든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경화 외교장관 같은 경우도 당장 지금 스위스 있는 상태에서 고노에도 일본 외상을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일본 측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아주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반응을 또 보인 거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그래서 외교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